자, 다음은 미국이 한국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조종하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죽어가는 권력에게도 새로 권력을 가져보려는 자들에게도 한미동맹과 한미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망국 외교를 했습니다. 제국주의 수백 년 역사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돌격대가 되어서 무식한 외톨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상관도 없고 주변국을 적국으로 만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 하고 일본으로부터 사죄 배상을 받기 위해 평생을 쌓아오신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짓밟으며 제3제 변제안이라는 굴욕적 방식으로 과거사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 사도광산 문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김태호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것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며 군사 대국화로 향하는 일본과 한미일 해상훈련, 공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적국으로 대하며 망국 외교를 하고 있는 윤석열이기에 탄핵 사유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올바른 일이었죠. 1차 탄핵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겨쳐왔다. 이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난리가 났고 미국에서도 난리를 쳐서 2차 탄핵안에는 빠졌습니다. 이 난리 브루스에는 미국의 소리라는 언론이 최선돼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미국 정부 국영 국제방송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1차 탄핵안의 외교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각종 미국 의원, 전직 관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계속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탄핵 1차에서 2차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미국의 분노를 전해주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탄핵 사유에 한일 공조가 포함된 것은 충격적이다, 우려스러운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이클 오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특히 미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 동북아에서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한일 3국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야당의 이 같은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자는 한국은 고립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더 가까워졌고 한국 야당이 반미 반일 의제를 내세운다면 이는 북한과 중국의 동맹의 결속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거리를 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13일 2차 탄핵안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번영과 동아시아 평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굳건히 지지한다며 한일 우호 협력 관계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만국 외교 달라지겠습니까? 민주당도 한미동맹에 대해선 국힘과 다를 바가 없는데 만국 외교에서 우리 탈피하겠습니까? 미국이 사전에 윤석열의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 사람들은 알았겠고 모를 사람들은 몰랐겠죠.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상황에서 한국에 무엇을 단두를 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죠.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12월 4일 계엄이 있자마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 중국의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 양대 위협으로 존재하고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들이 협력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발등에 부른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한국이 우리를 계속 도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12월 5일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과 파트너십은 양국의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양국 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기껏 만들어 놓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털끝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조태열 외교장관과 전화통화하면서 인도태평양의 번영과 안정, 일본과의 굳건한 삼국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작전 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로 인해 미한일 삼국 협력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맹과 파트너십이 미국의 힘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압박과 봉쇄를 하는데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동맹을 동원하여 자신의 전략을 배가시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계속 이 길을 갈 테니 한국 정부는 누가 됐던 왔던 길 이탈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미국의 돌격대에서 한치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일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술 더 뜹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간의 협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적대 행위를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호주, 필리핀과도 협력을 이야기했죠. 미국은 대중국 봉쇄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격자형 안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라 봤자 몇 개 없습니다. 일본, 호주, 필리핀, 한국이 서로 얽히고 얽혀 촘촘한 그물망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고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니 다시 한번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14일 임기 한 달 남은 바이든과 한덕수가 통화를 해서 한덕수의 재임 기간 동안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으로 남아있으라고 했습니다.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 계획된 한미연합훈련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하겠다라고 한덕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16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한국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동맹이며 미국은 이 동맹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계속 헌신하라는 것이죠. 17일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리케치 의원은 또 한국 야당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그것은 미국에서 초당적이며 한국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의 핵심은 개헌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해가는 힘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의해 분단이 되어 80년 가까이 전쟁하며 살고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대적인 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정치인의 뼛속 깊숙이 사대와 굴욕이 사무쳐 있는 나라에서 자주적인 사회로 바뀌는 힘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내정 간섭,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사회가 됩니다. 민주당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오늘 수요평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